서자 주제의 기녀를 샀다며? 그래, 과거 볼 돈을 다 털어서 샀다는군. 평안도 한 고을 기루에서 나온 남녀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어린 남녀가 몇 년 후 나라를 구할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평안도 어느 변두리 고을, 겨울바람이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정동주 그 아이는 겨우 13살이었어요. 얘가 그 아이. 기루 행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붉은 저고리를 두른 행수가 동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13이라 했지? 예, 마님. 대답한 건 동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정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때 양반이었던 그 사람, 이제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빈 문서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셔서. 행수가 동주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손이 닿자 동주의 몸이 움찔했어요. 눈은 막내. 맑은 눈은 오래 못 가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어. 아버지의 어깨가 그 말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글도 알고 손도 빠르고. 여긴 글 따위 필요 없어. 눈치가 빠른 게 중요하지. 행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 여기 찍어. 이 아이는 지금부터 내 집종이야. 새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동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동주야. 그 이름만 겨우 불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람만 있어라는 말도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동주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두루마기를 파고들었어요. 부끄러움과 패배감이 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동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언젠가 꼭 내 발로 이 문을 나가겠어? 동주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기루아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낮에는 기생들이 머리를 빗으며 뒷담화를 했어요. 창호지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등잔 수십 개가 타오르고 술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동주야, 물동이. 거기 술 더 가져와. 형님. 갓 깨끗이 털어도. 13살 동주는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숨이 가빴습니다. 발바닥이 쑤시고 손가락이 갈라졌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주의 눈은 쉼이 없었어요. 기생들이 바르는 분의 두께, 연지의 위치, 눈꼬리를 올리는 각도, 손등에 바르는 향의 농도, 비단의 결, 치맛자락의 길이까지요. 동주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붓은 너무 두껍게 바르면 웃을 때 주름이 생긴다. 연지는 볼에 살짝 더 진해야 예쁘다. 향은 지나가다 한 번 느껴질 정도가 좋다. 동주는 스스로를 기억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 계집애 눈만 돌아가는 거 봐. 어느 날 늙은 기생이 행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애치곤 빨리 익숙해지네요. 행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동주를 봤어요. 겁에 질린 애들은 눈이 아래만 본다. 저 애는 생각하고 있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칭찬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주에게는 한 가지 유예가 있었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방에 들릴 일 없어. 좀 더 크면 그때 생각하지. 그 시간 동안 동주는 미친 듯이 배웠어요. 기로에는 장안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떤 양반 집이 망했다. 어느 상단이 새 비단을 들여왔다.
누가 뒤로 돈을 받았다. 사람들이 술김에 흘린 말들이 때로는 시장 가격을 바꾸고 집안의 흥망을 갈랐어요. 정보도 돈이구나. 동주는 깨달았습니다. 서당엔 다니지 않았지만 여기서 세상 돌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무렵 기루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반가 서자 신주명이었어요. 저 집 둘째 도련님이라지. 서자라서 저렇게 형 뒤치닥거리만 하네.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명은 늘 같은 일로 왔어요. 술에 취한 형을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형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이 집이 내 집이야. 형은 발로 마루를 차고 술잔을 내던졌어요. 그럴 때면 동주는 눈치 빠르게 움직이며 주명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주명은 눈으로 감사를 표하며 형을 업고 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주가 빈 술병을 정리할 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름이 동주라고 했지? 주명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주의 손이 멈췄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성이 뭐냐? 정동주입니다. 이름이 좋구나. 주명이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 텐데 내 눈빛은 도망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라니? 동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복도를 걸으며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고? 난 매일 도망칠 궁리만 하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체념하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세월이 흘러 동주는 어느새 16이 되었어요. 얼굴선이 날렵해지고 눈매가 깊어졌어요. 말수는 줄었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묘하게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행수가 불렀어요. 동주야, 내가 올해 몇이지? 16입니다. 그래, 이제는 방을 잡을 때가 됐어. 행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잘 견뎠다. 이제 몸으로도 돈 벌 차례야.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싫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들 처음엔 그래. 근데 괜찮아. 넌 이런 데 어울리는 얼굴이야. 넌 우리 집의 유명인이 될 거야. 그날 밤 동주는 창호지에 등을 기대고 밤을 샜습니다. 등잔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낯설었어요. 이대로 방에 들어가면 난 한낱 기생으로 남는 거야? 내 이름은 갑과 함께 오르내리겠지? 그럼 13세 했던 맹세는 뭐가 되는 거야? 문득 주명의 말이 떠올랐어요. 내 눈빛은 지금도 도망치지 않고 있을까? 참담했습니다. 날이 밝아 동주가 첫 손님을 맞기 전날이었습니다. 기루 마당에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 왔네, 그 서자.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주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날의 주명은 달랐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던 소년이 아니라 어깨를 반드시 펴고 눈빛이 단단한 청년이었어요. 망설임도 주저도 없었습니다. 동주가 머리를 올린다 들었습니다. 행수가 주명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런 행수를 보며 주명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은전 꾸러미였습니다. 이 아이를 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루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행수는 멍하니 말을 잃었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도련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농담을 합니까? 양반댁 서자가 기룩의 집을 산다고. 농담 아닙니다. 주명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돈은 제가 과거 보려고 몇 년간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럼 더 말이 안 되지. 그 돈으로 자네 앞가림을 해야지. 이 계집을 살게 아니라. 행수의 말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거는 다음 해에도 있습니다. 주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내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들어도 과장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주명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 아이가 내일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압니다. 제 형이 그 방에서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봐왔으니까요. 행수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녀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15이었거든요. 도련님, 뭘 안다고 떠들어. 이 아이는 이미 팔려온 몸이야. 빈문서 액수의 2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남지 않습니까? 행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전은 이 집을 유지하는 피나 같았습니다. 계산 빠른 머리가 이미 여러 가지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행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별난 사내구나. 좋아. 데려가. 다만 이후에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집과는 상관없어. 알겠어? 약속 꼭 지키십시오. 자네나 나중에 딴 말 말게. 행수가 뒤를 돌았습니다. 동주야, 나와. 너 운 좋은 줄 알아. 지켜보던 동주는 다리가 풀렸어요. 동주야, 주명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자. 주명이 손을 내밀었어요. 동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을 나르고 술상을 들고 마루를 닦느라 갈라진 손이었어요. 그 손을 누군가 잡겠다고 내밀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쳤어요. 기로에 처음 들어오던 날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등을 밀어주는 바람 같았어요. 기루 문을 나설 때 동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 안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 거래되고 버려지는 이름들, 속으로 피를 토하며 웃음을 파는 얼굴들. 나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 동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기루 안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발바닥이 시리고 찬 공기가 폐를 얼게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주명이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한참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춥지 않아? 참을 만합니다. 너는 항상 괜찮다고 하더라. 울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거든. 다만 너무 오래 버티면 부서지지. 주명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너를 구한 게 아니야.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구한 걸지도 몰라. 내 형이 망가지는 곳에서 내 눈빛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싫었어. 그 말에 동주는 처음으로 그를 자신과 같은 처지로 봤어요. 기루의 몸이 묶인 자신처럼 그는 신분과 피 때문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명이 데려간 집은 초라했어요. 비가 새는 지붕, 덕지덕지 기운 흙벽.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기루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이 들렸어요. 솥에서 물 끓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먼 곳에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여기가 우리 집이야. 주명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양반집 자제가 이런 집에 사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 하지만 최소한 여긴 내 값이 매겨지진 않아. 그 한마디가 이 집을 궁궐처럼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주명이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지내. 내 방은 건너편이니까 불편한 일 없을 거야. 제가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동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천천히 쉬어. 하지만 동주는 쉴 수가 없었어요. 기로에서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제가 밥을 해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청소도 제가 할게요. 빨래도요? 주명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동주야, 난 너를 종노릇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요? 손이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요? 동주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 절대 강요는 안 할게.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동주는 날마다 집안일을 하고 주명은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기루에서 참 많은 걸 봤거든요. 동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무엇에 기꺼이 돈을 내는지요? 주명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래서 동주야,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동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 본 것, 익힌 걸 하나로 엮어서 팔고 싶어요? 비단이든 향이든 얼굴에 바르는 물이든요? 얼굴에 바르는 물. 주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루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문이 뭔지 아세요? 유행하는 옷과 화장이에요? 도성 부잣집 부인들이 무슨 연지를 바르고 어느 기생 피부가 곱다더라? 그런 말들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곱게 보이려면 꽤 많은 돈을 내요? 그렇겠네. 기루의 분과 연지는 말하자면 돈 냄새예요? 제가 기억하는 비방 중에 정말 효과 있던 게 있어요. 그걸 손보고 우리 집 방식으로 만들어 팔면 동주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마 잘 될 거예요. 주명은 놀랐어요. 거기엔 기로에서 쫓겨난 아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을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 주명이 웃었어요. 해보자. 정말요? 내가 가진 건 돈도 지위도 아니지만 두 손과 머리는 있으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지켜볼게. 이게 훗날 두 사람이 평생 지켜갈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주는 바로 움직였어요. 기로에서 쓰던 화장 재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료와 양, 순서, 온도까지요. 연지꽃을 삶아 우린 물에 쌀뜨물과 술찌개미를 섞고 인삼을 아주 조금 인삼을? 주명이 놀랐습니다. 인삼은 몸에 좋은 거지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더 비밀스럽고 값이 붙어요. 동주가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많이 넣으면 독이 되니까 딱 적당히. 그 적당량이 비방이에요? 동주는 인근 약재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기루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재료를 얻으려고 이웃 아주머니 심부름을 대신해주고 장날에 물건을 팔아주며 빚을 쌓았어요. 동주는 이웃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먼저 시험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며 느끼는 작은 변화, 그 작은 기쁨이 사람 마음을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 동주는 기루에서 이미 봤거든요. 열흘쯤 지나자 이웃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그 집에서 준 물 써봤어요? 어머, 나도 우리 며느리가 와서 얼굴 환해졌다고 하더라니까. 돈 받고 파나? 아직은 아니래. 더 만들어야 한대. 소문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번졌습니다. 동주는 밤마다 방에서 작은 항아리에 재료를 섞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농도를 느끼고 향을 맡고 빛깔을 살폈습니다. 너무 진하면 안 돼. 티가 나지 않게. 그렇지만 쓴 사람은 분명히 알게. 내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게. 주명이 감탄했어요. 너 장사의 근본을 알고 있구나. 기루에서 본 손님들이 그랬어요? 남들 눈에 안 보여도 자기만 아는 변화를 위해서라면 비싼 돈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얼굴로 내일을 버틸 힘을 얻는 거겠죠? 몇 달 뒤 드디어 첫 상품이 나왔습니다. 투명하게 빛이 도는 물, 은은한 향, 손등에 발랐을 때 부드럽게 스며드는 촉감. 동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화홍수. 꽃처럼 피고 얼굴에 붉은 생기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팔리게 생겼네.
주명이 장에 나가 화홍수 작은 병을 몇 개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얼굴에 바르는 물, 이런 걸 누가 돈 주고 사? 분이면 분이고 연지면 연지지 물은 또 뭐야. 사람들은 의심하며 지갑을 안 열었습니다. 그때 동주가 직접 나섰어요. 아주머니, 손등 한 번만 내어주시겠어요? 장터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직접 발라줬습니다. 며칠만 써보세요. 약속드릴게요. 적어도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담담한 태도와 맑은 눈을 보고 의심을 거뒀습니다. 며칠 후부터 얼굴이 환해졌다며 다시 찾아오는 여인들이 늘었어요. 그 물 더 없어요? 지난번에 산 거 다 썼는데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아꼈을걸. 웃으며 하는 말 속에 작은 변화의 확신이 담겼습니다. 된다. 이 물은 그저 기루의 잔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 동주는 확신했어요. 화홍수가 점점 팔리자 문제도 따라왔습니다. 누군가 비슷한 병에 물을 담아 정동주가 만든 물이라 속이고 팔았어요. 질 떨어지는 물인데 이름만 빌린 거죠. 동주야, 장에 나가보니 이상한 물이 돌아다니더라. 냄새도 다르고 색도 탁한데 내 이름을 팔고 있어. 주명이 분노를 눌러 말했습니다. 결국 내 이름에도 값이 붙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동주가 담담히 말했어요. 좋은 징조예요.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니까. 다만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날 밤 종이에 글을 적어 장에 붙였습니다. 정동주가 만든 화홍수는 이 표시가 있는 병에만 담습니다. 옆에 작은 도장을 찍었어요. 꽃 모양과 동자가 새겨진 인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도장 없는 건 모두 가짜예요? 사람들은 점차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예상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옛날 동주를 샀던 기루 행수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동주야. 행수는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날카로운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행수님. 동주가 조용히 절했어요. 행수님 소리를 아직도 해주네. 이젠 내가 내게 행수님 소리 해야 할 판이야. 조선 팔도에 내 이름이 돌고 있어. 기룩의 집이 상단을 차렸다고. 말 속에 조롱, 감탄, 인정하기 싫은 존경이 섞였습니다. 제가 만든 건 작은 물 한 병일 뿐이에요. 작은 물 한 병이 사람 얼굴을 바꾸고 얼굴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행수가 동주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왔어. 나랑 손잡지 않겠어? 주명과 동주의 시선이 동시에 행수에게 꽂혔습니다. 기루엔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그 많은 정보와 인맥이 모여 있어. 상인도 양반도 관료도 거길 드나들거든. 내 물을 팔 수 있는 길도 그 정보 안에 있지. 너는 물을 만들고 나는 길을 열어줄게. 한때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이제 장사 파트너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주는 예전처럼 쉽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행수님, 기루에서 배운 것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점은 분명히 감사해요. 다만 다시 그 집 이름에 제 운명을 묶을 생각은 없어요. 행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죠. 이제야 제 이름에 제가 도장을 찍기 시작했는데 다시 남의 인장 아래 들어갈 수는 없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수가 동주의 눈빛을 봤어요. 예전에 그 애가 아니네.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돈을 더 불러볼 걸 그랬네. 행수가 헛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잊지 마. 세상은 여전히 내가 기루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용해.
기루에서 살아남은 계집은 대개 웬만한 사내들보다 강하니까. 어쩌면 이 늙은 행수의 최선의 축복이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화홍수와 동주의 이름은 더 멀리 퍼졌어요. 그렇게 두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주야, 어느 봄날 저녁 주명이 조용히 불렀어요. 둘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명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랑 혼인해 줄래? 동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 기루에서 나온 계집이에요. 제 과거는 안 변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넌 지금 내 힘으로 일어섰잖아. 내 이름으로 장사하고 내 손으로 돈 벌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과거가 아니라. 주명이 동주의 손을 잡았어요. 난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만은 전해주고 싶었어. 동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루에서 나온 뒤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저도 도련님이 좋아요. 제게 청혼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주명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둘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주명 쪽 집안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서자를 위한 잔치도 기루 출신 며느리를 받아줄 집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들이 국수를 삶아줬고 동주에게 화홍수를 사던 장터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셨네요. 풍악도 화려한 비단도 없었지만 동주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빚 대신 팔려온 아이도 아니고 누군가 집에 얹혀 사는 신세도 아닌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됐으니까요. 내가 원래는 과거 보고 관직 나가려 했는데 주명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니까 꼭 그 길만이 길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도 꿈이었잖아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면 하면 되지. 동주는 주명의 눈을 봤어요. 그날이 되면 제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그건 내 돈이잖아. 이제 우리 돈이죠? 둘이 웃었어요. 그게 훗날 두 사람이 평생 지켜갈 약속이 됐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에도 동주는 계속 장사를 했어요. 아니,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평안도에서 시작된 장사가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장날이면 상인들이 화홍수를 싣고 떠났어요. 이 물을 만든 이는 기루에서 눈과 귀를 단련하던 계집이었대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고 동주와 주명은 재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하늘이 비를 아낀 듯 논과 밭이 갈라졌습니다. 이삭은 여물지 못했고 가을엔 거두어 들릴 곡식이 없어 아이들이 길가에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주의 창고에는 아직 팔지 않은 곡식과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사를 위해 모은 그들의 미래였어요. 그 창고를 바라보며 주명이 물었습니다. 동주야, 내 생각은 어때? 동주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팔지 않고 쌓아두면 이 곡식은 우리 집 재산이겠죠. 하지만 나누면 사람의 생명이 될 거예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한 끼를 얻는다면 이 사람들에겐 다시 살아볼 힘이 생길 거예요. 너는 어느새 내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가 있구나. 주명이 웃었습니다. 둘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나중에는 화홍수 재료로 쓰려던 쌀까지 꺼냈어요. 이걸 다 쓰면 다시 못 만들지도 몰라. 주명이 걱정스레 말하자 동주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먼저예요. 화홍수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주명은 처음 그녀에게 손 내밀던 날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구한 그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안도 어느 고을 정동주라는 부인이 자기 창고를 통째로 열어 백성을 살렸대. 그 남편 신주명이라는 양반도 대단하대. 서잘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했지. 굶주림이 조금씩 가시고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그 소문이 결국 한양 궁궐까지 흘러들어갔어요. 전하, 이 기근 중에도 자기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제한 부부가 있다 하옵니다. 그래? 어느 고을이더냐? 평안도 변두리 작은 고을이옵니다. 여인은 원래 몰락한 양반과 딸로 기루에 팔려갔다가 어떤 서자에게 구함을 받아 지금은 상단을 일으켜 큰 부를 이뤘다 합니다. 기루에. 임금이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 하느냐? 정동주의옵니다. 남편은? 신주명이라 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름이 좋구나. 임금이 미소 지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처럼 백성의 삶에 빛을 더해주겠다는 뜻 같구나. 곧 명을 내렸어요. 그 부부를 불러라. 궁궐에 입궐하던 날 기루의 문을 넘던 때와는 다른 떨림과 두려움으로 동주는 긴장했습니다. 전각 안에 고관대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 사이를 지나 왕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동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들라. 임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동주와 주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들이 평안도 백성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 재산을 털었다 했더냐? 주명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가진 걸 나눈 것에 불과하옵니다. 동주가 주명의 말을 받았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저희 장사도 있고 저희 이름도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니 그 이름으로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미묘하게 빛났어요. 정동주. 예, 전하. 그대는 기루에서 살다 나왔다 들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어요. 기루 출신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여전히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태연히 말을 이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눈과 귀를 이제 백성을 위해 쓰고 있으니 그대의 과거를 부끄러워 말라. 동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신주명. 예, 전하. 과거를 보려 모았다는 돈을 그대를 위해 쓰지 않고 아내를 위해 썼다지. 주명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때 과거를 포기한 것이 후회되느냐? 아니옵니다. 주명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 그 결단 덕분에 지금 제 곁에 이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제 이름이 백성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사오니 후회할 것이 없사옵니다. 임금이 호탕하게 웃었어요. 서자 출신이 이리도 올곧구나. 곧 명을 내렸습니다. 정동주에게는 현부인의 호를 내리고 신주명에게는 관직을 내리는 대신 평안도의 구율과 상업을 돌보는 임무를 맡기겠다. 관직이 아니라 백성 사이를 다니며 상벌을 나누는 자리다. 전하, 소신은 서자에 불과하여. 서자라도 마음이 곧으면 된다. 잘난 양반 집 적자라 해도 마음이 삐뚤면 나라를 좀먹거늘. 나는 핏줄보다 심상을 본다. 임금이 미소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대들의 이름은 오늘부로 조정의 기록에도 백성의 기록에도 함께 남을 것이다. 궁궐에서 나와 내려오는 계단에서 동주와 주명은 저 멀리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였던 들판이 조금씩 흑색을 되찾고 언 강물 위엔 얼음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어요. 동주야, 옆에서 주명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동주가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처음 온 길로 가봐요. 처음 온 길? 13세 제가 끌려 들어갔던 그 골목을, 16에 나왔던 그 문을 이제 스스로의 발로 또다시 지나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겨울을 끝내러 가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루에 붉은 등불이 매달려 있던 골목은 이제 예전만큼 눈부시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 동네 풍경도 조금씩 변했고 사람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동주는 첫눈에 그 길을 알아봤어요. 자신이 아버지 손을 잡고 떨며 서 있던 그 자리를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그래. 내가 처음 팔려 들어간 자리이자 처음 맹세한 자리겠지. 주명의 말에 동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길을 다시 제 발로 걸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이 길을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루에서 나온 아이가 상단을 일으킨 주인이 되어 또 백성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면 좋겠어요. 주명이 그녀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봤던 10세 소녀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눈빛. 세상이 값을 매기려 해도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가자, 동주야. 주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주가 그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날 밤 평안도 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기루의 등불은 언젠가 꺼지겠지만 동주의 이름에 붙은 빛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녔어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기루에 팔려가 세상의 밑바닥을 보고 그곳에서 배운 눈과 귀로 장사를 일으켜 나라의 기근을 막았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과거를 포기하고 한 사람을 구했던 서자가 있었답니다. 그 둘의 이름은 오래도록 함께 불렸어요. 정동주, 신주명.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기록 한쪽에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두었다고 하지요. 13세 버려진 인생은 16세 구원받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 나라를 살렸다.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장난처럼 한 줄을 더 얹었답니다. 그러니 오늘이 괜찮지 않은 사람도 언젠가 괜찮아질 수 있음을 믿어볼 것. 그 말은 동주가 오래전 스스로에게 했던 말과도 조금 닮아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